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자, 2025년 4월 15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복도의 설치 기준이 좀 바뀌었네요. 자, 이 부분이 바뀌었고, 연달아, 2025년 4월 24일, 이제 금피반 규칙이죠. 금피반 규칙도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을 양쪽 쭉 따라가지고 복도의 넓이가 8.5 이상에서 1.5m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됐죠. 금피방에 나와 있는 복도의 설치 기준은 시험에 한 3회 정도 기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286번 건축법 시행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생활 숙박시설이 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밑에 써놨습니다. 이 생활 숙박시설은, 한 2000년대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 많아지면서 생활 숙박시설, 말처럼 생활은 주거죠. 주거시설 플러스 숙박, 숙박은 호텔이죠. 호텔에 주구라는 말은 취사고, 세탁, 편의시설 등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취사, 세탁, 편의시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생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숙박입니다. 숙박. 그러니까 숙박업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오면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이 주택의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생활 숙박 시설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불법 용도 변경이 해당할 우려가 있어서 생활 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행강제 기간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끔 이제 정부에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업을 신고를 해서 실제로 숙박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주거하고 숙박을 하는데 주거를 없애고 숙박을 하게 되면 호텔로 되는 거죠. 맞죠? 호텔로 되면 이 숙박업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 건축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을 신고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로 되면서 이제 주택의 가치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네요. 근데 이제 생활주택, 이제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랑 이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따라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 건축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이 폭도폭하고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건축법을 완화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게 완화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의 이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는 나왔죠. 근데 기간이 지났죠. 건축법은 2024년 10월 26일 이전에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뭐 완화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오피스텔 건축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사무실별 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뭐 전용의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바닥 난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2조 1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서 유예 기간을 뒀죠. 1, 2, 이걸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걸 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로 변경해 준다. 특례를 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제가 개정된 사항이죠. 두 번째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복도 계단 출입구에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개정이죠. 자, 1항은 200제곱미터 넘어가게 되면 계단 복도는 국토부령에 따라 이제 계단 복도를 해야 되죠. 이 국토부령은 금피방 규칙이죠. 자, 금피방 규칙에 보면 이 금피방 규칙입니다. 요 이제 복도 넓이의 설치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계단 복도를 해야 되는데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거나 밑에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법령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 복도를 설치 기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서 완화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령이란 말은 금피만 규칙이겠죠. 조건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첫 번째, 2024년 1월 16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 위험성 및 피난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뭐 이상이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방서장 인증을 받은 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복도의 이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금표명 규칙 보겠습니다. 자, 금표명 규칙은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금표경칙이 1항에 보시면 복도의 유연넓이입니다. 유연넓이는 자, 오피스텔이고 그 밑에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숙박시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 복도는 자, 1.5m 이상이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로 바꾸게 되면 1.8m가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죠. 그럼 이 조항에 만족하기 못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5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령 48조 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 숙박시설, 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옆에 거실에 있는 복도의 유넓이를 1.5m 이상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개정이 이제 제정이 되네요. 시행은 7월 16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자, 요 내용입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요렇습니다. 거실, 양옆에 복도가 있죠. 그래서 이 유효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원문에 제가 보시면 이렇게 다 실어놨거든요. 이제 건축법 시행령하고 건축법 규칙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 1번 1, 2, 3, 4, 5항 정리하셔가지고 자 다음 시험에 이 부분에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